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김정자는 침대 옆 탁자를 더듬어 안경을 찾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낡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의정부 구시가지 30년 된 아파트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들뜬 채 오래되었고 천장 모서리엔 얼룩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73년을 살아온 몸은 매일 아침 그렇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녀 지우의 도시락을 싸야 했고 아침 식탁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좁았습니다. 정자는 익숙한 동선을 따라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환하게 방을 밝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 남은 반찬들이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시금치 무침, 멸치볶음, 두부조림. 정자는 도시락통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지우가 좋아하는 건 계란말이였지요. 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두르는 동안 거실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정자는 계란을 풀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가을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저 멀리 산 능선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50년 전 23세 정자는 이 동네에 시집 왔습니다. 당시엔 논밭이 많았고 아파트는 몇 동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민수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정자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손녀들 얼굴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행복이었으니까요. 계란말이가 노릇하게 익었습니다. 정자는 도마 위에서 한 입 크기로 잘랐습니다. 도시락통에 밥을 담고 반찬을 예쁘게 배치했습니다. 지우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도시락을 안 싼다고 했지만 정자는 손녀가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걱정되었습니다. 6시가 되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영주였습니다. 정자는 식탁을 닦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네, 어머니. 오늘 회의가 있어서요. 영주는 간단히 대답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목소리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정자는 국그릇을 꺼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언제부턴가 써먹해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된장찌개, 김구이, 나물 3가지. 정자는 밥솥 뚜껑을 열고 밥을 퍼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청소 좀 부탁드려요. 어제 못했잖아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빨래도 따로 돌려주세요. 애들 거랑 우리 거는 분리해서요. 응. 그럴게. 영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국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손녀 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은 채였습니다. 할머니 도시락 쌌어요? 그럼 지우 좋아하는 거 넣었어. 지우는 짧게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자는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손녀의 웃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바닥을 쓸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소파 밑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오전 내내 손을 놀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잠시 쉬었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무릎이 더 아팠습니다. 오후엔 빨래를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대로 아이들 옷과 어른 옷을 분리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자는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녁 6시,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식탁엔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샐러드가 차려졌습니다. 정자는 부엌 한쪽에 서서 가족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고 아들은 뉴스를 켰습니다. 어머니, 내일 시장 좀 다녀와 주세요. 목록 적어둘게요. 영주의 말에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작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룩진 천장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눌렀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여전히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자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무겁고 목이 따가웠습니다. 기침이 계속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참고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열이 심하게 올랐습니다. 정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침 7시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 안 하세요? 정자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미안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애들 아침은 어떡해요? 지우 도시락은요? 정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픈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정자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점심때 며느리가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고마워. 영주는 곧장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자는 물잔을 들고 약을 삼켰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어떡하지? 제가 뭐라도 해야죠. 어머니가 계속 누워 계시는데. 영주의 목소리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들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소리는 계속 흘러왔습니다. 요즘 어머니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요? 예전만큼 안 하시는 것 같아. 청소도 대충 하시고. 정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렇죠. 그래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TV 소리가 켜졌습니다. 정자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정자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기침도 남아 있었지만 더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도시락을 쌌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돌렸습니다. 모든 게 이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 지우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옆에서 공책을 넘겨주며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어디 봐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정자는 손녀의 옆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좋았습니다. 그때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정자는 의도치 않게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주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어머니 말이야. 요즘 보니까 나이도 있으시고, 우리가 계속 모시기엔 부담이 커. 정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숙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요. 요양원을 알아볼까 해. 좋은 데 있잖아. 어머니도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이랑 지내실 수 있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애들 돌보고 회사 다니는 것만 해도 벅찬데. 정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한번 알아볼까? 네, 그러세요. 대화가 끝났습니다. 정자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숙제 다 했니? 네, 이제 다 했어요. 지우는 공책을 덮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정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여전했습니다. 정자는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던 때.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느꼈던 기쁨. 손녀들을 처음 안았을 때 벅찬 감정.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남았을까요? 정자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집에서 나는 무엇인가? 가족인가 아니면 그저 편리한 존재인가? 새벽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진명인은 정자 이름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정자의 것이었습니다. 정자는 통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결심이 섰습니다. 명확하진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정자는 그 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다음 주 목요일,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다녀올게요. 회사에서 휴가를 줬어요. 정자는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얼마나 가는데? 사흘이요. 금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올게요. 며느리가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동안 불편하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반찬은 미리 해놓을게요. 영주의 말에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물소리만 부엌을 채웠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가족들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손녀들은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선물 사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정자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집이 텅 비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이춘자. 오랜 친구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정자야? 춘자야. 나야. 어머,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정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춘자야. 나 좀 만날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자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디서 볼까? 우리 집 근처 카페. 오전 11시에. 알았어. 금방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카페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아늑했습니다. 정자가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김이 올랐습니다. 10여 분 뒤 춘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이었지만 걸음이 빨랐습니다. 춘자는 정자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정자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정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춘자는 앞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인데? 정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춘자야. 나 이제 못 살겠어. 뭐가? 아들네 집에서 요양원 보낸다는 얘기 들었어. 춘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자는 지난 몇 주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감기 걸렸을 때의 일밤에 들었던 대화. 말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춘자는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정자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정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춘자는 옆에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정자가 말했습니다. 춘자야. 나 결심했어. 무슨? 이 집 팔 거야. 춘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응. 내 명의야. 남편이 남긴 거.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춘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가 행복해야지.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춘자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일단 부동산 중개인부터 만나자. 내가 아는 사람 있어. 믿을만해. 정말 그래. 전화해 볼게. 그리고 전세집도 알아봐야지. 정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춘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춘자야. 뭘? 우리 친구 아니야.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부동산에 갔습니다. 중개인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친절했습니다. 정자는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급하게 팔아야 해요. 좋은 조건으로요.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치가 좋으니 금방 나갈 거예요. 다음 주까지 연락드릴게요. 일요일 전까지 가능할까요? 해볼게요. 정자와 춘자는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춘자가 말했습니다. 정자야, 겁나지? 정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겁나. 엄청 겁나. 근데 이대로는 못 살겠어. 춘자는 팔짱을 꼈습니다. 잘 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토요일 저녁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님,
매수자 나왔어요. 조건 좋아요. 빠르면 일요일 저녁에 계약 가능해요. 정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자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벽에 붙은 가족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 손녀들이 돌잔치 때 찍은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정자는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일요일 아침, 정자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낡은 앨범, 남편이 남긴 시계. 박스 2개면 충분했습니다. 춘자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다른 건 안 가져가. 필요 없어. 새로 시작하는 거야. 오후 3시, 계약이 끝났습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정자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세집은 내일 들어가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정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춘자와 함께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정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춘자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거실엔 박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민수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소파도, 식탁도, 텔레비전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박스 2개가 현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전단지가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영주가 부엌을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정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춘자가 옆에 섰습니다. 정자는 2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떨림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앉아라. 얘기 좀 하자. 민수와 영주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녀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 이 집 팔았다. 민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계약 끝났어. 내일 이사 간다. 영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결정을 혼자 하세요?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이. 정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내 집이야. 내 명의야. 내가 결정할 권리 있어.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왜 이러세요? 정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난 이제 짐이잖니. 무슨 말씀을... 요양원 알아본다며. 내가 부담된다며. 다 들었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영주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어머니가 편하실까 해서.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편하려고 한 거지. 솔직하자. 영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우리가 부족했던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인수야. 정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분했습니다. 나 73년 살았어. 23세 시집 와서 50년을 남미래 살았지. 남편 뒷바라지하고 너 키우고 손녀들 돌보고 내 인생이 뭐였는지 몰라. 어머니, 아프면 걱정은 밥 어떡하냐는 거고 청소 조금 못하면 눈치 주고 난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였어. 영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춘자가 정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해 먹고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야?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영주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마음 몰랐어요. 정자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났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 나는 나대로 살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실 건데요? 전셋집 알아뒀어. 혼자 살기 딱 좋은 데야. 혼자요? 어머니 나이에? 정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혼자. 이제 배워볼래. 춘자가 거들었습니다. 내가 도와줄 거야. 걱정 마.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주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자는 일어났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사할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그날 밤 정자는 작은 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여전했습니다. 30년을 본 풍경이었습니다. 새벽에 민수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민수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부족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정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너 잘못 아니야. 그냥 우리 모두 몰랐던 거지. 자주 찾아뵐게요. 억지로 오지 마. 진심으로 보고 싶을 때 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자가 일찍 왔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도 도착했습니다. 박스 2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가족들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손녀 지우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자주 올게요. 그래. 우리 지우 건강하게 잘 지내. 정자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춘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자야. 응. 전셋집은 같은 동네였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정자는 빈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춘자가 물었습니다. 어때? 좋아. 내 공간 같아. 오후에 춘자는 밑반찬을 잔뜩 가져왔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냉장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당분간은 이걸로 먹어. 내가 일주일마다 가져다 줄게. 고마워. 춘자야. 뭘? 이제 시작이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춘자가 돌아간 뒤 정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부엌에 섰습니다. 작은 냄비에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을 하나 넣었습니다. 김치를 곁들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정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정자는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장이 끝나고 새 장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새집 천장은 깨끗했습니다. 얼룩이 없었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시장에 갈까? 춘자랑 산책할까? 도서관에 갈까? 선택은 정자의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정자의 것이었습니다.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자는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춘자가 가져다 준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작은 냄비에 밥을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을 구웠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도시락 쌀 일도 청소할 집도 눈치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밥그릇을 비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자는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전 10시 춘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자야, 오늘 시장 갈래? 나랑 같이. 그래. 좋아. 1시간 뒤 두 사람은 재래시장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과일 향기, 떡 찌는 김. 정자는 오랜만에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자야, 저기 고등어 싱싱해 보인다. 그래? 한 마리 살까? 두 사람은 생선 가게 앞에 섰습니다.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신선해요. 정자는 고등어 2마리를 샀습니다. 춘자는 과일을 골랐습니다. 사과, 배, 귤.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습니다. 정자야, 점심 우리 집에서 먹을래? 그럴까? 춘자의 집은 근처 빌라였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자야, 요즘 어때? 괜찮아?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 편해. 외롭지 않아? 외로운 것도 있지. 근데 이게 더 나아. 춘자는 웃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셨습니다. 보리차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힘들었던 날들, 행복했던 순간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자는 장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고등어를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과일을 씻어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래전에 샀던 공책이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혼자 아침을 먹었다. 조용했지만 좋았다. 춘자와 시장에 갔다. 웃으며 걸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했습니다. 때때로 춘자를 만났습니다. 도서관에도 갔습니다. 책을 빌렸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와 손녀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찾아뵈러 왔어요. 정자는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우는 선물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려요. 제가 고른 거예요. 고마워. 우리 지우. 봉투 안엔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색빛이었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민수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이 아늑하네요. 그래.
나한텐 딱 맞아. 어머니,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어. 잘 지내고 있어. 차를 내왔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정자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 얘긴 이제 그만하자.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민수야. 너도 힘들었을 거야. 회사 다니고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나도 이해해.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인생 살자.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정자는 손녀를 보며 웃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지. 근데 괜찮아. 할머니도 배우는 중이야. 뭘 배우세요? 혼자 사는 법. 나를 위해 사는 법. 민수와 지우는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정자가 말했습니다. 가끔 들러. 억지로는 말고.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자는 홀로 남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가족을 만나는 게 더 이상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노래교실에 나갔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였습니다. 다들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몇 명과 카페에 갔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자 씨, 혼자 사시는 거 어때요? 처음엔 낯설었어요. 근데 이젠 좋아요. 부럽네요. 전 아직 용기가 안 나요? 정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각자 때가 있으니까.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아파트 단지를 덮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춘자와 함께 눈길을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자야, 올해도 다 갔네. 그러게. 빨라. 내년엔 뭐 하고 싶어? 정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 제주도. 좋지. 나도 같이 갈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춥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자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김치를 곁들였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자는 책을 덮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눈 위를 비췄습니다. 반짝였습니다. 정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73년을 남을 위해 살았어.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지. 정자는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김정자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내일 아침 밥상을 생각했습니다. 무얼 먹을까?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모든 선택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정자는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정자는 그 고요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자의 두 번째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